할머니, 또 거기 계세요? 제가 물었지만 할머니는 대답이 없었어요. 그저 마당 한 구석, 그 오래된 감나무 아래만 멍하니 바라보고 계셨죠. 8시간째였습니다. 아침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꼼짝도 하지 않고요. 여러분, 제가 왜 이 할머니를 3년 동안 관찰하게 됐는지 궁금하시죠? 그런데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혹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셨나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 같은 요양보호사들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되거든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8, 경기도 파주의 한 요양원에서 15년째 일하고 있는 요양보호사 김미숙이라고 합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평생 잊지 못할 이야기예요. 2021년 3월이었어요. 우리 요양원에 새로운 할머니가 입소하셨습니다. 이름은 박순자 83이셨어요. 안녕하세요, 할머니. 저는 미숙이라고 해요. 제가 인사했을 때 할머니는 저를 빤히 바라보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하지만 말씀은 하지 않으셨죠. 할머니, 여기가 할머니 방이에요. 방으로 안내했는데 할머니는 방 안을 둘러보시다가 창문 쪽으로 다가가셨어요. 그리고는 창밖을 오랫동안 바라보셨습니다. 할머니, 뭐 보세요? 저기. 할머니가 처음으로 말씀하셨어요. 손가락으로 마당 한 구석을 가리키셨죠. 저기 감나무 아래요? 응. 그게 할머니와 나눈 첫 대화였어요. 다음 날부터 할머니의 이상한 행동이 시작됐습니다. 아침 8시가 되면 어김없이 마당으로 나가서 그 감나무 아래 앞에 서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꼼짝도 하지 않고 그 자리만 바라보셨어요. 할머니, 식사 시간이에요. 제가 불러도 대답이 없었어요. 할머니, 날씨 추우니까 들어가세요. 그래도 움직이지 않으셨어요. 처음에는 치매 증상이려니 했어요. 우리 요양원에는 치매 어르신들이 많았고 다들 각자의 증상이 있었으니까요. 어떤 분은 계속 집에 간다고 하시고 어떤 분은 돌아가신 남편을 찾으시고요. 그런데 박순자 할머니는 달랐어요.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장소만 바라보셨어요. 비가 와도 눈이 와도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할머니는 여전히 매일 그 자리에 서 계셨어요. 원장님, 박순자 할머니 좀 이상하지 않아요? 제가 원장님께 말씀드렸어요. 이상하긴 뭐가 이상해. 치매시잖아. 그냥 두면 돼. 그래도 하루 종일 서 계시면 다리도 아프실 텐데요. 미숙 씨, 우리가 일일이 다 챙길 수 있나? 위험하지 않으면 그냥 내버려둬. 원장님 말씀이 맞았어요. 우리 요양원에는 어르신이 50명이나 계셨고 요양보호사는 저를 포함해 6명 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자꾸 신경이 쓰였어요. 한 달이 지났어요. 할머니는 단 하루도 빠짐없이 그 자리에 서 계셨어요. 할머니, 뭘 그렇게 보세요? 제가 옆에 서서 물었어요. 기다려. 뭘요? 올 거야. 누가요? 할머니는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3개월이 지났어요. 다른 직원들도 이제 할머니의 행동에 익숙해졌어요. 또 저러시네. 그냥 저렇게 하시면 편한가 봐. 모두들 무관심했어요. 하지만 저는 달랐어요. 할머니 눈빛이 자꾸 신경 쓰였거든요. 그건 치매 환자의 멍한 눈빛이 아니었어요. 뭔가를 정말로 기다리는 눈빛이었어요. 6개월째 되던 날이었어요. 할머니,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제가 용기를 내서 물었어요. 저기 감나무 아래가 왜 중요하세요? 할머니가 천천히 저를 보셨어요. 약속. 했어. 누구랑요? 영수. 영수가 누구세요? 할머니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돌아올 거야. 꼭. 그게 전부였어요.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1년이 지났어요. 할머니는 여전히 매일 그 자리에 서 계셨어요. 저는 할머니 보호자분께 전화했어요. 여보세요, 박순자 할머니 아드님이시죠? 네, 무슨 일이세요? 할머니가 매일 마당 한 구석만 바라보시는데 혹시 그 자리가 특별한 의미가 있나요? 글쎄요. 어머니 치매가 심하셔서 우리도 잘 모르겠어요. 그럼 영수라는 분이 누구신지 아세요?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어요. 그건 우리 아버지 이름인데요. 아버님이요? 네. 6.25 전쟁 때 돌아가셨대요. 제가 태어나기도 전이에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럼 할머니가 평생 혼자 사신 거예요? 네. 재혼도 안 하시고 저희 남매 키우시느라 고생하셨죠.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할머니를 다시 봤어요. 70년을 기다리신 거였어요. 2년째가 됐어요. 할머니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계셨지만 조금 달라지셨어요. 가끔씩 그 자리를 향해 손짓을 하시는 거예요. 영수야, 거기 있니? 잘 있었니? 미안해. 늦었지? 혼잣말이었어요. 다른 직원들은 치매가 더 심해지셨나 봐라고 했지만 저는 달랐어요. 할머니는 정말로 누군가를 보고 계신 것 같았어요. 어느 날이었어요. 제가 할머니 방을 청소하다가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을 발견했어요. 흑백 사진이었는데 젊은 남녀가 찍힌 사진이었죠. 뒷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1950년 7월 15일. 영수와 순자. 영원히 함께. 사진 속 여자분이 젊은 시절 할머니였어요. 그렇게 예뻤던 분이. 그날 저녁 저는 할머니께 사진을 보여드렸어요. 할머니, 이 사진 속 분이 영수 씨예요? 할머니 눈이 반짝였어요. 영수. 정말 잘생기셨네요. 돌아올 거야. 할머니. 약속했어. 전쟁 끝나면 꼭 돌아온다고. 그 순간 제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70년을 기다리신 거였어요. 돌아올 수 없는 사람을요? 2년 6개월째 되던 날이었어요. 할머니가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감나무 아래 그 자리를 향해 손짓을 하시더니 무릎을 꿇으시는 거예요. 할머니. 제가 달려갔어요. 할머니, 왜 그러세요? 여기 있어. 할머니가 땅을 손으로 쓰다듬으셨어요. 뭐가 있는데요? 영수가 여기.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할머니 말씀이 자꾸 머리에 맴돌았거든요. 영수가 여기 있어. 설마. 3년째가 됐어요. 할머니 건강이 점점 나빠지셨어요. 할머니, 밥 좀 드세요. 배 안 고파. 할머니, 약 드셔야 해요. 됐어. 할머니는 점점 말라가셨어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이러다가 큰일 나겠어요. 제대로 드시게 해야 해요. 하지만 할머니는 식사를 거부하셨어요. 대신 매일 그 자리에만 더 오래 계셨어요. 아침 7시부터 저녁 6시까지. 미숙 씨, 저 할머니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동료가 말했어요. 어제는 그 자리를 파려고 하시더라고요. 뭐라고요? 손으로 땅을 긁으시는 거예요. 손톱에서 피가 날 정도로요. 저는 원장님을 찾아갔어요. 원장님, 박순자 할머니 때문에 말씀드리는데요. 또 그 할머니? 할머니가 계속 그 자리를 파려고 하세요. 혹시 그 아래에 정말 뭔가 있는 건 아닐까요? 미숙 씨, 정신 차려. 치매 환자 말을 어떻게 믿어? 하지만 그냥 내버려둬. 위험하지만 않으면 돼.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저는 혼자 결심했어요. 파보자. 다음 날 새벽이었어요. 아무도 없을 때 저는 삽을 들고 그 자리로 갔어요. 감나무 아래 할머니가 매일 바라보던 그 자리요. 떨리는 손으로 땅을 파기 시작했어요. 10cm, 20cm, 30cm.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어요. 역시 아무것도 없나? 하지만 계속 팠어요. 50cm쯤 파들어갔을 때였어요. 땅. 삽이 뭔가 단단한 것에 부딪혔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조심스럽게 흙을 걷어냈어요. 그리고 보였어요. 작은 금속 상자가요. 손이 떨렸어요. 상자를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어요. 녹이 슬었지만 아직 단단했어요. 뚜껑을 열었어요. 그 안에는 편지가 한 통 있었어요. 오래된 편지였어요. 봉투도 누렇게 발에 있었죠. 조심스럽게 펼쳤어요. 사랑하는 순자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아마 돌아오지 못했을 거야. 미안해, 순자야.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전쟁이 끝나면 꼭 돌아가겠다고 우리 결혼하자고 했는데. 순자야, 내가 떠나기 전날 밤 기억나? 우리가 감나무 아래서 함께 이 상자를 묻었던 거. 전쟁이 끝나면 함께 꺼내서 결혼 반지를 끼자고 했었지. 이 상자 안에 내 반지가 들어있어. 순자 반지는 네가 가지고 있고. 전쟁이 끝나면 이 자리에서 다시 만나 함께 반지를 끼기로 했잖아. 순자야, 미안해.
내가 먼저 약속을 어겼어. 하지만 한 가지만은 약속할게. 다음 생에는 꼭 널 찾을게. 그때는 절대 놓치지 않을게. 영원히 사랑해, 순자야. 1950년 7월 20일 영수. 편지를 읽는데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상자 안을 더 살펴봤어요. 작은 반지 하나가 있었어요. 은반지였는데 안쪽에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어요. 순자에게 영수. 그 순간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찾았구나. 돌아보니 할머니가 서 계셨어요. 할머니. 고마워. 할머니가 천천히 다가오셨어요. 그리고 상자를 보시더니 무릎을 꿇으셨어요. 영수야. 미안해. 내가 늦었지. 할머니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70년을 기다렸어. 너를. 할머니. 매일 여기 왔어. 혹시 내가 돌아올까봐. 제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70년이요. 70년을 기다리신 거였어요. 그날 이후 할머니가 말문을 여셨어요. 70년간 간직했던 이야기를요. 1950년 여름이었어. 할머니가 천천히 말씀하셨어요. 영수는 19, 나는 17이었지. 서로 사랑했어요? 응. 정말 많이 사랑했어. 할머니 눈에 잠시 생기가 돌았어요. 전쟁이 터졌을 때 영수가 입대했어. 떠나기 전날 밤 우리는 감나무 아래서 만났지. 할머니가 계속 말씀하셨어요. 영수가 은반지 2개를 꺼내더라. 순자야, 이거 우리 결혼 반지야. 전쟁 끝나면 끼자. 그래서 각자 하나씩 가지기로 했어. 그런데 영수가 그러더라. 만약에 내가 못 돌아오면 어떡해? 나는 화를 냈지. 무슨 소리야. 꼭 돌아와야 해. 그래서 영수가 제안했어. 그럼 우리 약속하자. 내 반지는 여기 묻어두고 전쟁 끝나면 이 자리에서 만나서 함께 꺼내자. 할머니가 숨을 크게 들이마셨어요. 그렇게 우리는 반지 하나를 금속 상자에 넣어서 이 자리에 묻었어. 영수 반지는 땅속에, 내 반지는 내가 가지고. 전쟁이 끝나면 이 자리에서 만나 함께 반지를 끼기로 했지. 그런데 할머니 목소리가 떨렸어요. 영수는 돌아오지 못했어. 1951년 1월 전사 통지서가 왔어. 믿을 수 없었어. 그래서 매일 이 자리에 왔어. 혹시 영수가 돌아올까봐. 한 달을 기다렸어. 1년을 기다렸어. 10년, 20년, 30년. 70년을 기다렸어. 할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미안해. 치매 걸린 미친 할멈이라고 생각했지? 아니에요, 할머니. 나도 알았어.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 영수가 돌아올 것 같아서. 다음 날 저는 원장님께 모든 걸 말씀드렸어요. 뭐라고? 정말 뭔가 나왔다고? 네. 편지랑 반지가요. 원장님도 놀라셨어요. 그럼 할머니가 치매가 아니라는 거야? 아니요. 치매는 맞아요. 하지만 70년간의 기억은 잊지 않으신 거예요. 그 이야기는 곧 요양원 전체에 퍼졌어요. 박순자 할머니가 70년을 기다렸대. 진짜 사랑 이야기네. 직원들도 다른 어르신들도 모두 감동했어요. 며칠 후 한 기자가 요양원을 찾아왔어요. 혹시 70년을 기다린 할머니 이야기가 사실인가요? 원장님이 허락하셔서 기자와 인터뷰를 했어요. 할머니는 정말 70년을 기다리셨어요. 치매에 걸리셨는데도요? 네. 다른 건 다 잊으셔도 그 약속만은 기억하셨어요. 기사가 나간 후 전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우리도 취재하고 싶습니다. 방송 출연 가능하세요? 할머니는 모든 걸 거절하셨어요. 필요 없어. 나는 그냥 영수만 만나면 돼. 2주 후였어요. 요양원으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어요. 여보세요, 거기 박순자 할머니 계신가요? 네, 계신데요. 누구세요? 저는 이영수의 조카입니다.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어요. 뭐라고요? 제 작은 아버지가 이영수예요. 6.25 때 전사하신. 잠시만요. 저는 급히 원장님을 불렀어요. 원장님, 큰일이에요. 전화를 바꿔드렸어요. 한참을 통화하시더니 원장님이 말씀하셨어요. 내일 그분이 오신대. 정말요? 응.
이영수 씨 조카분이래. 다음 날 50대 남자분이 요양원을 찾아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영수의 조카 이재훈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이곳을 아셨어요? 신문 기사를 봤어요. 박순자 할머니 사진을 보는 순간 알았죠. 뭘요? 우리 집에 똑같은 사진이 있거든요. 재훈 씨가 사진을 꺼내셨어요. 1950년 7월 15일 똑같은 사진이었어요. 작은아버지가 전쟁 나가시기 전에 우리 할머니께 주고 가셨대요. 그리고 이것도요. 재훈 씨가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열어보니 은반지가 하나 있었어요. 이게 작은아버지가 순자에게 꼭 전해달라고 하셨대요. 하지만 전사 통지서가 온 후에 박순자 할머니를 찾을 수 없었대요. 할머니가 어디론가 떠나셨다고 재훈 씨가 계속 말했어요. 70년 동안 우리 가족은 이 반지를 보관했어요. 언젠가 박순자 할머니를 만나면 꼭 전해드리라고요. 눈물이 났어요. 할머니께 전해드릴게요. 그날 오후 저는 할머니를 감나무 아래로 모셨어요. 할머니, 드릴 게 있어요. 할머니가 고개를 들으셨어요. 이거요. 상자를 열어 반지를 보여드렸어요. 이게 뭐니? 영수 씨가 남기신 거예요. 할머니 손이 떨렸어요. 영수가? 네. 영수 씨 조카분이 70년 동안 보관하고 계셨대요. 할머니가 반지를 들여다보셨어요. 안쪽에 새겨진 글씨를 읽으셨어요. 영수에게 순자. 영수야. 할머니가 반지를 가슴에 안으셨어요. 드디어 찾았어. 그리고 저는 할머니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드렸어요. 왼손 약지예요. 70년 만에 완성된 약혼이었어요. 할머니가 두 손을 모으셨어요. 양손에 각각 반지가 끼워져 있었어요. 하나는 70년 전 받으신 것, 하나는 70년 만에 찾으신 것. 영수야, 우리 드디어 함께야. 할머니가 하늘을 보며 미소 지으셨어요. 그 순간 바람이 불었어요. 감나무 잎이 바람에 흔들렸어요. 마치 누군가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그날 이후 할머니가 변하셨어요. 더 이상 감나무 아래만 바라보지 않으셨어요. 할머니, 식사하세요. 응, 고마워. 밥도 잘 드셨어요. 할머니, 산책 가실래요? 그래, 가자. 다른 어르신들과도 어울리셨어요. 할머니, 어떻게 그렇게 변하셨어요? 이제 영수를 만났으니까. 만나셨어요? 응. 매일 밤 꿈에 와. 할머니가 평화로운 미소를 지으셨어요. 영수가 그러더라. 순자야, 고생 많았어. 이제 편히 쉬어. 그래서 이제는 편히 쉬기로 했어. 한 달이 지났어요. 할머니는 정말 편안해 보이셨어요. 손에는 항상 2개의 반지를 끼고 계셨어요. 가끔씩 반지를 쓰다듬으시며 미소 지으셨어요. 할머니 행복하세요? 응. 정말 행복해. 70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으세요? 있지. 영수를 다시 만났으니까. 그로부터 3개월 후였어요. 어느 가을날 아침이었어요. 할머니, 아침 식사하세요. 제가 방문을 열었을 때 할머니는 침대에 고요히 누워 계셨어요. 두 손은 가슴 위에 포개져 있었고 그 위로 은반지 2개가 나란히 빛나고 있었죠. 숨을 쉬는지 확인하려고 가까이 다가갔을 때 할머니의 입가에는 아주 희미한 미소가 걸려 있었어요. 마치 오래 기다리던 사람을 마침내 만난 얼굴처럼요. 할머니?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은 뒤였어요. 사인은 노한. 아주 조용히 고통 없이 가셨다고 했어요. 원장님이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어요. 참 이상하지.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평온해 보이신 적이 없었는데.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할머니의 손에 끼워진 반지를 바라봤어요. 70년을 기다린 약속. 그리고 70년 만에 완성된 반지. 장례는 조용히 치러졌어요. 가족분들 몇 분과 요양원 직원들만 참석했죠. 관이 내려지기 전 저는 할머니 손에서 반지 하나를 조심스럽게 빼냈어요. 왼손 약지에 끼워져 있던 영수가 순자에게 남긴 그 반지였어요. 이건 같이 가면 안 될 것 같아서요. 가족분들도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어머니가 평생 기다린 분이 있다면 그분께 가야겠죠. 장례가 끝난 뒤 저는 이영수 씨 조카분 재훈 씨에게 연락했어요. 혹시 작은아버지 묘소가 어디인지 알 수 있을까요?
전화기 너머에서 재훈 씨가 잠시 침묵하다 말했어요. 사실 그 얘기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재훈 씨를 만난 곳은 서울 현충원이었어요. 작은아버지는 전사 처리됐지만 유해를 찾지 못했어요. 그럼 묘는요? 가묘예요. 이름만 있는. 재훈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그런데요, 작은아버지도 평생 독신이셨어요. 혹시 박순자 할머니 얘기를 하신 적은요? 재훈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릴 때요. 술 드시면 항상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약속한 사람이 있다. 내가 돌아가야 할 자리가 있다고요.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작은아버지는 전쟁에서 살아 돌아왔어요. 네. 심한 부상을 입고 포로 수용소에 있다가 몇 년 뒤에야 돌아오셨어요. 그런데 이미 모든 게 바뀐 뒤였죠. 영수는 돌아왔지만 순자는 이미 그 자리를 떠난 뒤였어요. 서로를 향해 걸어왔지만 시간이 어긋나 스쳐 지나간 거였어요. 며칠 뒤 저는 은반지를 들고 현충원을 다시 찾았어요. 영수의 이름이 새겨진 비석 앞에 섰어요. 영수 씨 순자 할머니가 먼저 가셨어요. 바람이 조용히 불었어요. 70년을 기다리셨어요. 매일매일 약속한 자리를 지키셨어요. 저는 반지를 비석 앞에 내려놓았어요. 이제 약속은 지켜진 것 같아요. 그날 밤 이상한 꿈을 꿨어요. 감나무 아래에서 젊은 남자와 여자가 마주 서 있었어요. 서로의 손에 반지를 끼워주며 웃고 있었죠. 늦어서 미안해. 아니야. 와줘서 고마워. 그 말이 마지막이었어요. 지금도 요양원 마당에는 그 감나무가 있어요. 할머니가 매일 바라보던 자리엔 작은 돌 하나가 놓여 있고요. 저는 가끔 그 앞에 서서 생각해요. 치매라 불렸던 기억이 사실은 사람이 평생을 걸고 지켜낸 약속이었을지도 모른다는 걸. 사람은 많은 걸 잊어도 정말 사랑했던 한 사람만은 끝까지 잊지 못하는 걸지도 모르겠다고요. 70년을 기다린 사랑은 결국 시간을 넘어 다시 만났습니다.